안녕하세요. 아리주엘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이죠. 2020년 가을에 있었던 한중 인문학 포럼에서 한국과 중국 지식인들의 사회 진화론 수용에 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인지라 국제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학자들이 한국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실시간 세미나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과 우승 열패를 정당화하는 사회 진화론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중국의 지식인인 양계초와 조선의 신채호는 불행히도 저와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두 분 모두 존경받는 지성인입니다만은 그들은 모두 인간의 본성은 전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성선설을 믿는 사람이고요. 물론 그들은 순화된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중국인과 한국인의 영혼은 본디 병사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따르면은 다만 평화를 주장하는 유학 때문에 중국인과 한국인의 영혼이 문약해져서 서구 제국들로부터 침탈을 당했으니 내 안의 파괴적인 전투적인 인간 본성을 다시 끌어내야 한다. 라고 양계초와 신채호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중 인문학 포럼에 나왔던 중국 학자는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국 강병을 반드시 사회 진화론으로 이룰 필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진화론은 자기 방어가 아닌 약자 침탈을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중국 학자는 중국에는 니체의 권력의 의지 개념과 사회 진화론을 함께 다룬 연구가 있다. 20세기 초반 한국은 어떠했는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사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일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니체 전공자가 아니라 가지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한국의 니체가 어떻게 수용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답할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어떤 니체 전문가께서 이미 연구를 마쳐 놓으셨습니다. 원광대 교수 김정현이라는 분이 이 연구에 금자탑을 세우셨습니다. 김정현 선생님의 연구는 니체 사상의 한국적 수용 1920년대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으로 정리되어서 2017년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연구물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공유할까 합니다. 1919년 3.1운동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이후 조선에서는 서양의 다양한 사상설 속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지적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1919년에서 20년 사이에 버틀란트 러셀과 존 듀이가 베이징과 도쿄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 두 학자가 한, 중, 일, 삼국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서양 철학 신드롬이 일어났고 그 분위기는 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1920년 6월 25일 창간된 천도교 계열 잡지 개벽은 니체와 더불어 여러 사상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체에 관한 첫 번째 소개는 개벽 창간 후에 소춘이라는 필명의 작가가 기고한 역만능주의의 급선봉, 힘력자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기서 소춘은 니체의 사상을
힘만능주의로 정리했습니다. 권력의 의지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 것이지요. 소추는 개인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던 니체의 철학을 통해 식민지의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내적 희망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개벽의 다음 호에는 산인이죠. 묘향산인이라는 필명을 지닌 작가가 역만능주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논의를 펼칩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 진화론과 니체의 권력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연결합니다. 니체는 생물의 본능은 자기 보존이 아니라 권력 의지의 발휘라고 보았다. 이러한 묘향상인의 해석은 니체 사상을 단순히 소개하는 원론적 수준을 넘어 니체 사상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읽고 있으며 또한 니체의 권력 의지가 인간이 처한 각자의 환경을 재단하려는 힘을 제공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시대상을 넘어서려는 확실한 의도를 담고 있다. 묘향상인은 아울러 니체에게 있어 선악의 문제는 곧 강약의 문제라는 점 또한 지적해 내었습니다. 니체에게 있어 선이란 힘의 느낌이며 악이란 약함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니체의 선악을 넘어서 선악의 피한이라는 주제가 묘향산인에게는 앞선 바와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결국 묘향산인에게 니체의 철학은 시대적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대안이라는 점에서 무척이나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편 1921년 개벽 9호에는 박달성이라는 인물이 조선에서 톨스토이주의와 니체주의가 대립 중이다 라는 흥미로운 기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니체의 초인 사상과 톨스토이의 동포주의적 박애주의를 비교했는데요. 니체의 초월관에 따르면 진화 및 향상이 가능하나 톨스토이에 따르면 상하 귀천은 없지만 약자, 빈자를 위해 눈물만 흘리게 되며 그의 인도주의는 그 이념은 좋으나 생존 경쟁하는 인류 사회의 흐름에서 자기 보존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의 요체입니다. 약육강식과 우승열패는 자연의 법칙이기에 니체의 역만능주의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 같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결국 그의 입장 역시 그 당시 지성계를 풍미하던 사회 진화론의 입장에서 니체주의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생존에서 분투하고 승리한다는 것, 곧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일제시대의 니체는 박달성에게 있어 강함과 힘, 생존의 이념을 제공하는 철학으로 읽힌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정현 교수님이 잘 정리한 대로 초기 조선 지식인들이 받아들인 니체는 식민지 시대의 시대적 고민을 넘어서려는 강력한 힘의 철학, 의지의 철학을 표명하는 사회 철학자로서의 니체였습니다. 즉, 초기 수용된 한국적 니체는 사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자신과 시대를 극복하는 강력한 힘의 주창자이자 사회 철학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권력의 의지를 주장한 니체의 역만능주의, 힘만능주의는 사회 진화론과 맞물려서 당대의 조선 지식인들에게 매우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역만능주의와 권력의 의지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매혹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우승열패와
승자 독식을 어쩔 수 없는 사태지 라고 체념할수록 그 사태는 더욱더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사회 진화론적인 방식으로 기르면 결국 그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소통과 연대의 방식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며, 아니,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리즈웰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